안녕하세요. 꼰대 교수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새롭게 채널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제, 꼰대 교수의 참견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사회, 정치, 경제, 뭐, 등등등, 뭐,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가 뭐, 제 생각을 그냥 뭐, 한마디씩 그냥 던져보고,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만약에 이거 보시는 분이 계시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또 댓글도 다시고 뭐 이제 궁금한 거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반대하는 의견이라든지 뭐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댓글 다시면은 제가 또 거기다 이제 또 댓글을 달고 뭐 이런 방식으로 좀 하고 싶어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처음이고 또 이제 이게 첫 화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허접한 면이 없잖아 있는데 이건 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이제 믿어 의심치 않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제 참견거리 이제 갖고 온 건데요. 보면은 이제 뭐 최근에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우리은행 600억 횡령 사건 다 아시잖아요. 이제 이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뭐 얘기 나눌 거리가 있는지 한번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은행에서 614억을 횡령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아시겠지만은 뭐 이제 이 사람이 뭐 614억을 빼돌렸고 뭐 몇 년 동안 한 거잖아요. 이것도 뭐 단순히 뭐 1, 2년에 한 게 아니라 2012년부터 2018년 이런 긴 기간 동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참 저도 궁금한데 그만큼 이제 내부 통제도 제대로 안 돼 있었고 아무래도 이제 감시하는 부서나 아니면 감사하는 그런 회계법인에서도 제대로 제 역할을 다 못한 결과겠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 다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긴 기간 동안 회사 돈이 횡령이 되고 있었는데 그걸 아무도 몰랐다. 그리고 아무도 막아내지 못했다. 이게 어떤 문제를 보여주는 거냐면 이게 결국에는 우리나라 자본시장, 우리나라 주식시장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투자자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관심이 없느냐. 이게 다 이런 이유들에서 나오는 거죠. 아니, 어, 지금 2020년이 2022년에 다가오고 있는데, 어, 1960년, 70년, 80년에 있을 법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 이 자본시장은 믿을 수가 없다. 저 주식시장은 믿을 수 없다. 투명하지가 않다. 신뢰도가 떨어진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뭐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뭐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제 뭐 현재 직접적으로는 우리은행 주주들 뭐 아니면은 여기 관련 이제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다 피해를 보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우리은행 그 주주들이 이번 사건 600억 횡령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저 돈을 이제 은행 돈을 메꿔야 되는 거잖아요. 손실이 난 거죠, 한마디로. 그것도 뭐 알고 당연히 몰랐었 이제 투자하셨던 분들은 모르고 투자를 한 건데 어떻게 이렇게 600억씩이나 되는 돈을 날려 먹었으면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우리은행 임원진들이나 아니면 회계법인에서 나눠서 책임을 뭐 좀 같이 지는 모습도 뭐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주주들한테 이런 피해가 상당 부분 전가가 된다면 그건 문제겠죠. 뭐 고소해야죠 이런 거는. 네, 고소거리죠. 보통 원래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할 때 그 내부 통제 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내부 통제 시스템. 이게 회사마다 다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있어요. 그 내부 통제 시스템도 이 회계법인의 감사 대상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통제 시스템이 만약에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다면
보통 이 내부 통제 시스템이라는 게 캐시의 그 컨트롤에 대해 가지고 이제 캐시 통제하는 그런 거에도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통제 시스템인데, 그렇게 됐다면은 회계법인이 이거를 몰랐을 가능성은 없죠. 지금 이 내부 통제 시스템도 제대로 감사를 못했다. 그게 맞는 거죠. 근데 최근에 뭐 이 우리은행 사건 말고 또 뭐 이전에 뭐 오스템 임플란트니 뭐 하면서 또 뭐 한 몇천억, 뭐 천억 이상 되는 돈을 뭐 재무팀장이 들고 날랐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도대체 왜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런 미개한 수준의 저급한 범죄들이 계속 금융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처벌이 약하니까. 뭐, 한 100억, 600억 땡겨놓고 한 10년 살다 오면 1년에 한 10억, 60억씩 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돈을 제대로 환수를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10년도 들어가면 다 10년 살겠어요. 그 뭐 모범 뭐 이런 거 하고 또 감형좀 받고 이러면 10년도 채 안 살지. 이러니 처벌이 제대로 세지가 솜방망이 처벌이니 사람들이 아유 야 그러면은 한번 뭐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 경우에 손이 나가는 거죠. 뭐 내가 뭐 이 재무팀장이다. 내가 이거 회계 장부 다루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조금 다른 부서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월하니까 이제 숫자 좀 맞추고 회계 장부 좀 맞추고 그리고 캐시 이렇게 입출금 내역 좀 맞추고 해가지고 이제 눈을 피해가지고 이제 돈을 횡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미국이나 이런 자본시장에 아주 이제 선진화된 자본시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이런, 이런 화이트 칼라 범죄라고 하나? 이런 거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세요. 거의 뭐 몇십 년 먹는 거죠. 회계법인? 이거 몇 년간 일 못 받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에 문 닫고 이제 이제 시장에서 퇴출이에요. 보통 이제 10년에서 한 20년씩 매겨야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엄두도 못 내죠.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게, 이게 왜 이렇게 이게 한 1, 2년 뭐 이게 뭐 한 최근 몇 년 동안 있었던 일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계속 이제 변함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 느낌이 이게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런 거에 엮이면 뭐 돈 받거나 이러면서 뭐 엮이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려고 일부러 세게 안 매기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게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계속되는 일들이 뭐 금융 사기, 금융 범죄들이 일어나는데 강화를 안 한다는 게, 처벌 강화를 안 한다는 게 지금도 전 납득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뭐 다 떠나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을까? 글쎄요. 저는 앞으로 이렇게 이제 처벌이 강화되지 않으면은 뭐 계속 반복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요즘에 특히 뭐 이제 코로나 끝나고 이제 뭐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주가가 빠지고 있잖아요. 금융 여건이 이제 좀 약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때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썰물처럼 돈이 쫙 빠져나가는데 이럴 때 사실 기존에 발견되지 않았던 것들이 더 발견될 수가 있거든요. 옛날에 잘 나갈 때, 잘 나갈 때는 뭐 회계라는 게 원래 그래요. 회계 부정, 저 뭐라 그래. 분식회계라고 하죠. 분칠한다고. 회계 분식 같은 것도 이게 눈속임을 하는 건데, 이 눈속임을 할 때도 단순히 그냥 매출이 아무것도 안 나오거나 아니면 매출이 진짜 잘 없을 때 하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매출이 잘 나와야 그 안에서 여지가 좀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 좋거나 아니면 주가가 높거나 뭐 이럴 때는 눈속임을 하기가 좋아요. 근데 반대로 요즘같이 뭐 이제 기업 실적도 조금 뭐 이제 조금 약화되고 있고 주가도 빠지고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빠지고 안 좋아지고 있고 이럴 때 이제 그런 회계 부정 그리고 이제 횡령 이런 것들이 더 발견되기가 쉽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이 장부상의 금액이 있고 실제 현금 있잖아요.
이게 두 개가 맞아야 된단 말이야,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 회계 연도 동안은 이게 두 개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맞아야 돼. 그 결과적으로 맞아야 돼. 음. 근데 이게 마지막에 안 맞는 거야. 왜 중간에 횡령을 했으니까. 음. 이런 게 이제 요즘에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세계 경기가 안 좋아지는 시점에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실제로도 최근 들어서 뭐 벌써 몇 건씩 한 세네 건씩 나오고 있잖아요. 큰 거 큼직큼직한 것들이 작은 건 찌지도 말고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 그런 말 들어봤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뭐야? 그러니까 한국 회사들의 주가가 다른 동종 업계의 다른 나라, 아니면 동일 실적, 비슷한 수준의 실적을 내는 다른 나라의 회사들에 비해서 주가가 더 낮은 거예요. 왜 그러냐?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뭐 바닥이니까.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한국으로. 누가 들어오겠어요? 뭐 이렇게 뭐 돈, 뭐 툭하면 횡령, 뭐, 그 우리은행이면 우리나라 제 1금 인권 중에서도 완전 탑티어급의 은행인데, 거기서 600억을 갖고 나르는데 동안, 몇 년 동안 이게 되는 동안에도 잡아내지 못하는, 응? 그런 나라에서 누가 투자를 하겠냐 이거죠. 물론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여러 가지로 설명이 돼야 되는 게 맞지만, 이것 또한 어떤 그 중에 하나의 설명할 수 있는 그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오늘은 이렇게 그냥 가볍게 이 최근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제 한마디 해봤는데 뭐 앞으로는 또 재밌는 뭐 단순히 꼭 경제뿐만이 아니라 뭐 경제, 사회, 정치 다 전 이제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짧게 짧게 절대 길게 말고 뭐 한 10분, 15분 사이에 안쪽으로 끊는 걸로 해서 이제 하나 둘씩 올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그 관심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이제 뭐 댓글도 달아주시면 제가 이제 또 그에 대한 대댓글 달면서 이제 서로 같이 많이 이 요즘 돌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